먼저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의 김재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세상이 흉흉한데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X 모델을 이용한 아날로그 회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강좌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될 텐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좀 오버뷰를 드리고 그 다음에 X 모델이 어떤 툴인지 무엇을 하는 툴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강좌에서 다룰 내용은 위상 동기 루프라고 불리는 회로하고 고속 I/O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회로, 굉장히 많이 쓰는 회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쓰는 USB 스틱이 컴퓨터랑 통신할 때 쓰는 기술이 이 두 가지인데, 그런 구성들이 여러 가지 아날로그 회로들이 있는데, 그런 회로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 그의 기능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표현하는 모델들을 저희가 다룬 툴인 X 모델, 글리스터, 모델젠을 활용해서 시스템 베릴로그 상에서 쉽게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X 모델이라고 하는 툴을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회로들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은 좀 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일단은 툴을 다룰 줄 알아야 배울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PLL 위상 동기 루프랑 회로 예제를 다루게 될 텐데, 조금 더 툴의 사용법을 먼저 배운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지금 제가 X 모델 전반적인 소개해 드리고, 점심 먹기 전에 잠깐 아주 간단한 예제를 갖고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감을 잡은 다음에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글리스터를 사용한 탑다운 모델링, 그 다음에 모델젠을 활용한 바텀업 모델링,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 각각의 무슨 뜻인지는 금방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툴은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고속 I/O 회로, 하이스피드 I/O 회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회로들, 채널부터 시작해서 송수신기, 이퀄라이저, DC 시리얼라이저, 이런 것들이 뭔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설계하는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타이밍이 필요한데요. 타이밍을 생성하고 복원하는 회로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특이한 거는 학부 과정생들이 많으세요.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거의 반 이상인 것 같아서 조금은 쉽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 여기 대학원생분들도 많이 계신데 회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말씀하셔도 되고, 혹시 또 설명이 부족해서 부족하신 분들은 또 질문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럼 먼저 X 모델이 어떤 툴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항상 영어로 된 자료였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한국말로 된 걸로 바꿨습니다. 예. 제가 한 5년 전에 사이언티픽 아날로그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는데요. 회사를 세웠을 때는 이 X 모델이라고 하는 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툴은 시스템 베릴로그 상에서 아날로그 회로를 모델링하는 툴인데요. 요거를 하다 보니까 요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그걸 이제 쉽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글리스터 그리고 모델젠 이런 툴들이 나오게 돼서 현재는 이 세 가지 툴이 이제 제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X 모델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베릴로그 상에서 동작하는 익스텐션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베릴로그가 뭐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베릴로그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회로를 모델링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혹시 학부 과정 수업에서도 들어볼 가능성이 많은데, 시스템 베릴로그는 뭐냐면 그냥 거의 베릴로그예요. 단지 베릴로그를 가지고 모델링을 했을 때 얘를 테스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 벤치라는 걸 필요한데, 요거를 좀 더 손쉽게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언어의 기능들을 추가한 게 시스템 베릴로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툴들은 베릴로그라고 그러면 그냥 시스템 베릴로그예요.
근데 보통은 그 시스템 밸류 시뮬레이터는 당연히 디지털을 시뮬레이션 하겠죠. 근데 요즘 만드는 칩들은 순수하게 디지털인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모리, 프로세서, 겉에서 보기 디지털이잖아요. 안에는 다 아날로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시스템이지만 아날로그 회로를 포함해서 좀 시뮬레이션 해야겠다. 그리고 전체는 디지털이니까 시스템 밸류를 해야 된다. 그런 요구에 대응하는 툴이 이제 X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장 특장점은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는 고유의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게 주는 뭐 베네핏은 당연히 속도. 그래서 기존에 있는 리얼 넘버 밸류라고 하는 방법에 비해서 10배 내지 100배 이상 빠릅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을 할 때, 아날로그 모델을 할 때 그냥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펑셔널 모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해하기는 제일 쉬운데 실제 회로를 생각해 보면 이걸로 표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펑셔널 모델과 회로 자체를 그대로 표현하는 서킷 레벨 모델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시뮬레이션을 시스템 밸류로그 상에서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 툴인 글리스터는 뭘 하는 거냐면 탑다운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뭐냐면 탑다운 모델은 뭐냐면 내가 회로를 만들기 전에, 칩을 만들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먼저 모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이거 만들어도 되겠다 라고 하고서 회로를 구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장 잘 표현한 방법은 이런 회로도 스키매틱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글리스터는 제일 많이 쓰이는 스키매틱 에디터인 케이던스 볼초스 환경에서 이런 모델들을 이렇게 회로도로 표현하고 이게 바로 시스템 밸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날로그 설계자분들이 모델링 하라고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 베릴로그 배워야 돼? 이 부담이 제일 먼저 있는데 이 툴을 사용하면 베릴로그 언어를 몰라도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있고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델 젠이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거꾸로예요. 바텀업.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회로를 설계를 했어요. 회로도가 다 있어요. 근데 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검증을 하려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이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스파이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트리터를 써야 되는데 얘는 너무 정확하려고 하다 보니까 느려요. 그래서 원하는 걸 다 검증하려면 뭐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 회로랑 똑같이 동작하는데 좀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그 모델을 만들어주는 게 모델젠입니다. 그러니까 회로가 있으면 모델젠이 시스템 밸류 모델을 자동으로 추출해줘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서킷 레벨 모델, 펑셔널 모델 모두 추출 가능하고요. 그 얘기 나중에 드리고 특히 이게 원래 회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동작하려면 그냥 회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회로의 특성, 뭐 칩을 만들면 공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삼성이 만드냐, 하이닉스가 만드냐, TSMC가 만드냐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게 될 수 있는데 그런 특성을 반영을 해야겠죠. 바텀 모델에서는 그런 특성을 일단 회로에 대해서 스파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그 다음에 그 특성을 추출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모델을 만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출된 모델은 제가 설명드릴 그 사건 구동 방식,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시스템 밸류로그 상에서 매우 빠르게 동작합니다. 자, 그 X 모델을 가지고 설계 및 검증을 하는 플로우를 대충 보여드린 건데요. 글리스터나 모델젠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면 그거를 X 모델 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결과를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플로우가 있는데 탑다운, 그러니까 일단 내가 생각하는 거를 모델로 표현하고 그 돌면 이제 회로 구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텀업, 이미 회로 다 만들었는데 모델을 만들어서 추출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래서 탑다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볼초상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심볼들을 이어붙여서 간단하게 모델을 표현하면 모델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회로도로 스키매틱으로부터 여기 있는 시스템 밸류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이 시스템 밸류 모델을 이 볼초스 상에서 바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다른 볼트워스 강좌를 들어보신 분, 뭐 ADE라고 하는 환경이 있거든요. 아날로그 환경. 그거는 주로 스파이스 또는 스펙터를 돌리는 환경인데요. 거의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설계자분들은 스파이스만 배웠기 때문에 베릴로그에 대한 조금 근거 없는 좀 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쉽게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을 거의 그런 아날로그 환경과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바텀업이고요. 그래서 이 회로는 이미 설계된 회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지스터 회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모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모델이 생성되고 나면 얘는 그냥 똑같은 시스템 밸류 모델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모델과 똑같이 시뮬레이션 돌리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플로우가 있고요. 오늘 우리 강좌에서도 PLL이라고 하는 거를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바텀업 방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조금 X 모델이 왜 빠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X 모델의 가장 키 알고리즘은 여기 서 있는 이벤트 드리븐 알고리즘인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릴로그라고 하는 시뮬레이터 자체가 원래 이벤트 드리븐 시뮬레이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에서는 각 신호가 갖고 있는 값이 0 또는 1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 뭐냐면 내가 어떤 블락이 있고 신호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가 0에서 1 또는 1에서 0으로 바뀌면 이제 이 블락이 내고 있는 출력을 계산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반대로 블락이 있는데 신호들이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면 출력을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괜히 바뀔 리가 없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에서만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고요. 그게 베릴로그가 굉장히 큰 디지털 시스템을 아주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아주 핵심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아날로그에도 잘 확정할 수 있을까가 어떻게 질문이 되겠는데요.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면 뭔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벤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뮬레이션 속도가 느려져요. 네, 왜냐하면 뭔가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든지 이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적게 발생시켜야 돼요. 네. 근데 아날로그 회로들은, 그 아날로그 신호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값이 변할 때마다 이벤트를 발생시켜라 이렇게 정의하면 이벤트가 계속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리얼 넘버 베릴로그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면 엄청나게 느려요. 근데 X 모델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이는 이제 조그만 점들이 있죠. 요 점에서만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딱 보시면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혹시 눈이 좋으신 분들은 얘네들이 요 세 개의 신호가 입력 신호, 출력 신호, 그 다음 출력 신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벤트가 같은 시기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요 지점에서 이벤트가 요 출력의 이벤트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요게 입력이 돼서 그 다음 출력 이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력의 변화가 있을 때만, 입력의 이벤트가 있을 때만 출력 계산을 하고 출력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 외 다른 부분에서는 신호가 변했어도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네. 요게 어떻게 보면 X 모델의 핵심인데요. 요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1학년 또는 2학년 때 공학수학에 배우셨을 텐데요. 뭐 그때 배운 내용을 조금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스파이스나 매트랩이나 뭐 다른 모든 아날로그 시뮬레이터들은 이렇게 아날로그 파형이 있으면 이거를 무수히 많은 점들의 조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들을 이어서 파형을 근사를 하죠. 근데 이럴 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정확도를 높이려면 점이 많아야 돼요. 점이 많으려면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계산을 많이 하면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정확도와 속도 사이에 이 반대되는 상관관계가 항상 있어요. 네. 정확도를 높이려면 속도를 희생해야 되고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정확도를 희생해야 돼요. 근데 X 모델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점을 가지고 이 뒤에 있는 파형을 다 표현하겠다. 어떻게? 이 점은
그냥 현재 값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파형이 이런 함수를 가지고 변할 거다라고 하는 정보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T1이라는 점에 파란 이벤트가 발생하면 앞으로 이 파형은 뭐 이런 식을 가지고 변할 거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식을 바꿔야 되면 이제 새로운 이벤트 발생시켜서 식을 바꿉니다. 핵심은 뭐냐면 정보는 좀 많아졌지만 발생시켜야 되는 이벤트가 수가 줄었어요. 베릴로그에서 그게 훨씬 빨라요. 네. 그리고 저희가 쓰는 이 식의 파형은 일반적으로는 지수함수의 합, 뭐 또는 앞에 t에 m승이 붙는 그런 꼴인데요. 요거는 왜 그런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쓰는 이유는 얘를 쉽게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파형이 뭐 시간 도메인에서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가면 이런 분수 함수 꼴이 나와요. 네, 거의 계산 거의 안 해도 그냥 바로 변환이 되는데 왜 하죠? 우리가 그 공학수학 때 미분 방정식 푸는 거 배우면 시간 도메인에서는 뭐 어렵게 막 풀다가 라플라스 도메인 바꾸면 엄청나게 쉬워지죠. 똑같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런 표현식을 가지고 입력 신호의 라플라스 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반응을 계산하고 싶은 또 회로가 있다. 그리고 그거의 전달 함수가 역시 라플라스 식을 갖고 있으면 출력의 라플라스 식을 어떻게 구하죠?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돼요. 네. 곱을 하면 신기하게도 이 원래 나온 식이 원래 식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출력도 역시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그냥 산술 계산이에요. 그래서 정확해요. 그럼 누구는 산술 계산 안 하니까 스파이스는 이렇게 안 해요. 스파이스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하면서 오차가 줄어들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계산하지 못하고 계속 근사적인 계산을 하면서 오차가 줄어들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오차가 줄이려면 그 줄이는 만큼 계산을 많이 해야 돼서 느려져요. 스파이스는. 근데 X 모델은 오차 개념이 아예 없죠.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정확하고 두 번째는 이 계산을 언제 해야 되죠? 입력의 함수식이 변했을 때만 하면 돼요. 안 변하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순수한 이벤트 드리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X 모델을 쓰실 때 꼭 이해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X 모델이 왜 이렇게 빠르지? 라는 의문이 드실 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비유를 들자면 우리 요즘 뭐 웹사이트를 보면 어떤 웹사이트는 예쁘고 어떤 웹사이트는 좀 밉고 그런데 특히 이제 선명한 그런 화질을 가진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이런 벡터 폰트를 써요. 벡터 폰트는 뭐냐면 여기는 A라고 하는 폰트를 표현한 것처럼 점들을 가지고 표현한 게 아니고 요의 테두리를 표현하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크게 볼 때나 작게 볼 때나 요 정보를 갖고 다시 그려요. 그냥 깨끗하게 그려요. 그게 이제 벡터 폰트인데 X 모델도 어떻게 보면은 함수를 가지고 파형을 그때그때 그려요. 나중에 웨이폼 볼 때. 그래서 X 모델은 벡터 폰트와 비슷하다. 그에 비해서 bitmap 폰트가 있는 게 얘는 그냥 픽셀의 수, 해상도에 의존해서 화질을 표현하고 그런 걸 마치 이 점들 가지고 정확도를 표현하려는 다른 시뮬레이터와 비슷하다. 물론 이제 그러면 뭐가 더 좋은지 너무 자명하죠. 네. 뭐 이번 강좌의 주제가 고속 I/O 인터페이스라서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예제인데요. 뭐 X 모델이 왜 좋으냐에 대해서 잠깐 예제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내일 배울 내용들의 어떤 오버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이 데이터를 보내는 송신단이고 저쪽이 데이터를 받는 수신단. 그리고 송신단 쪽에는 데이터를 일정 시간 간격을 계속 보내는데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뭐 위상 동기 루프 PL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단에는 일정 시간 간격을 보내면 그게 어떤 시간 간격인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클락 복원 회로 CDR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신단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뭐 빠른 회로도 필요하지만 요 채널이라고 하는 요 와이어가 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신호가 보내면 저쪽 가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한 등화 회로, 뭐 이퀄라이저들이 있는데 송신단 쪽에도 포함되어 있고 수신단 쪽에도 뭐 이런 회로들이 포함됩니다. 내일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이 하이스피드 I/O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다 놓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첫 번째 당연하게도 여러 부분의 파형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 시뮬레이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 빠른 이유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 파형을 표현하는데 계산하는데 발생하는 이벤트 수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면 얼마나 0과 1을 잘 보냈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I 다이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파형을 그 데이터를 보내는 시간 간격 UI라고 하는데 그 단위로 계속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본 것처럼 1과 0이 잘 구별되면 이렇게 가운데가 딱 벌어져요. 그래서 눈이 열린다라고 해서 I 다이그램. 예. 그러면 얘네들 보면 이제 1과 구별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채널을 지난 거를 그대로 수신을 하면 전혀 구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이 CTL이라고 하는 등화기 이퀄라이저 그래서 조금 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DFE라고 하는 또 좀 더 어드밴스된 이퀄라이저 가지고 또 엽니다. 뭐 이건 내일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베릴로그에 보면은 타임 스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디지털 시뮬레이션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우리는 시간을 어떤 기본 단위의 정수배로 표현하자. 예, 그래서 그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게 타임 스텝입니다. 근데 이게 뭐 디지털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날로그는 뭔가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필터, 뭐 접분기 뭐 이러면 뭔가를 시간 간격으로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이 시간 타임 스텝마다 반복하게 되면 타임 스텝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속도가 비례해서 느려집니다. 근데 X 모델은 그 타임 스텝이 10 페코세컨드이건 10 femto세컨드이건 그러니까 1000분의 1로 줄어도 이벤트 수가 일정하고 똑같고 그로 인해서 시뮬레이션 시간도 거의 일정합니다. 뭐 약간 올라가긴 하는데 뭐 10% 올라가는 정도? 예,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확도를 희생하느냐? 정확도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예, 두 타임 스텝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봐도 뭐 똑같죠. 예, 그 이유는 저희가 파형을 표현할 때, 아까 그 이벤트를 표현할 때, 요 타임 스텝의 정수배를 표현하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그 아날로그 모델이면 제일 처음 쓰는 게 이제 베릴로그 A인데요. 베릴로그 A는 스파이스에서 쓰는 모델링 언어예요. 네, 단지 그 언어의 신텍스를 베릴로그에서 빌려왔어요. 네, 그래서 베릴로그고 A는 이제 아날로그. 그래서 제가 뭘 해봤냐면 베릴로그 A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하이스피드 I/O 예제를 그대로 꾸려봤고 뭐 결과 같은지를 잘 비교해봤습니다. 약간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쪽은 스파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정확도를 높이면 속도가 막 느려져요. 정확도를 낮추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 리저너블하게 맞췄고요. 그렇게 했을 때 속도를 비교해봤을 때 한 X 모델이 한 45배 빠르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비교해드릴 거는 오히려 리얼 넘버 베릴로그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에 회사에 취직을 하시면 아무도 베릴로그 A 안 써요. 왜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즘 칩들은 순수하게 디지털인 것도 없고 순수하게 아날로그도 없다. 약간 그 말씀드렸는데요. 그 칩의 외부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디지털이에요.
메모리 그러면 속에는 아날로그 많지만 겉에서 볼 때는 디지털 데이터가 들어가고 디지털 데이터가 나와요. 프로세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탑이라고 하는데 전체를 탑을 검증하는 환경은 항상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검증하는 사람이 그걸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스파이스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일단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이유는 일단 안 익숙해서 내가 써본 툴이 아니다. 두 번째는 스파이스가 들어가는 순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려져요. 베일로그 A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해요. 대신 어떻게 해서든지 베일로그 안에서 시스템 베일로그 안에서 좀 아날로그로 표현하자.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리얼 넘버 베릴로그예요. 얘는 뭐냐면요. 그 기본 베릴로그에서는 어떤 모듈이 있으면 블락을 표현하는 모듈이 있으면 이 모듈을 들락날락하는 신호들은 항상 디지털 신호였어야 됐어요. 디지털 신호가 아닌 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제한을 풀어준 거예요. 야, 이제 리얼, 그러니까 실수값 또 모듈의 포트를 통해서 나가게 해줄게. 그게 거의 끝입니다. 그게 리얼 넘버 베릴로그예요. 그러면 이제 리얼 넘버 왔다 갔다 하니까 됐지? 안에 네가 맘들어. 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안에 코드를 짜서 이거는 필터인데 뭐 이런 계산을 해서 출력이 계산됩니다. 짜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거의 시뮬레이터 만드는 거를 사용자한테 맡기고 있네. 사람들이 나는 필터를 그냥 표현하고 싶은데 그거 하는 시간 대신에 코드 짜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요. 보통 제일 많이 짜는 방식이 뭐냐면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이런 계산을 반복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좀 다르게 말하면 회로를 discrete time 필터로 근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당연히 이 타임 스텝이 충분히 작아야 정확도가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확도가 뭐 희생되겠죠. 근데 X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프리미티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런 프리미티브의 조합으로 표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프리미티브를 쓰겠다 나열만 하면 되고요. 글리스터를 쓰시면 그냥 회로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스키매틱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연결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알고리즘을 방식으로 가지고 굉장히 빠른 이벤트 드리븐 알고리즘을 수행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오늘 배운 내용이지만 어떤 PLL이라고 하는 회로가 처음에 좀 뭐 의미의 값에 시작해서 나중에 원하는 값으로 찾아가는 그런 트랜지언 시뮬레이션인데요. 리얼 넘버 밸류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스텝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고 특히 타임 스텝이 너무 크면 얘가 딱 수렴을 해야 되는데 수렴을 안 하고 왔다 갔다 거리죠. 예, 아주 오동작을 하는 경우 볼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X 모델은 어떤 타임 스텝을 쓰는지 항상 정확한 결과를 냅니다. 네, 속도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터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이 PLL이라고 하는 회로가 생성하는 클락이 얼마나 깨끗하냐를 표현한 정도인데요. 여기 뭐냐면 이제 클락이 0에서 1로 바뀌는 지점을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깨끗한 클락이라면 그냥 쫙 한 줄만 나올 텐데 이제 노이즈가 있으면 이렇게 퍼지겠죠. 다들 이걸 보고 싶어 하는데 당연히 이제 클락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을 테니까 요거의 폭이 굉장히 작겠죠. 보통 뭐 100 femtoseconds, 뭐 아무리 커도 1 picoseconds 이 정도거든요. 그런 거를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면 이 해상도가 얼마나 작아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타임 스텝이 충분히 작지 않으면 이렇게 엉터리 히스토그램이 나옵니다. 근데 뭐 똑같은 얘기지만 X 모델은 어떤 타임 스텝을 쓰든지 항상 정확하고 세밀한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실행 시간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이 결과가 전혀 놀랍지 않아요. 리얼 넘버 베릴로그는 타임 스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발생할 이벤트 수가 그냥 비례해서 증가해요. 따라서 속도도 비례해서 느려져요. 근데 X 모델은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해서 항상 똑같은 속도, 항상 제일 정확한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설계자분들이 한 이 정도쯤에서 해요. 왜냐면 아날로그 설계자들은 정확도를 별로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뭐 보통
예, 뭐 별거 아니지 그러는데 사실은 이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뭐 10배에서 100배, 사실은 보통은 뭐 1000배도 막 나오는데, 예, 그냥 보수적으로 10배, 100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조금 더 이제 X 모델이 갖고 있는 좀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X 모델에서는 모델을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리미티브들을 조합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네. 뭐 어떤 프리미티브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면, 뭐 총 몇 개죠? 7가지가 있고, 뭐 개수로는 한 150개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로 설명드린 거는 우리가 만든 회로 중에 클락들이 많이 있는데, 클락하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 예를 들면 뭐 주파수, 딜레이, 듀티 사이클, 뭐 주기, 위상, 이런 것들 사이에 변환할 수 있는 프리미티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PLL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호들을 생성하는 프리미티브들, 뭐 아날로그 회로 신호를 생성하는 것들, 디지털 회로를 생성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회로를 표현하는 그런 프리미티브들. 그리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여 있는 회로를 시뮬레이션 하니까 우리가 다루는 신호 중에 디지털 신호도 있겠고 아날로그 신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변환할 수 있는 프리미티브들. 그 다음에 이거는 검증을 하려면 그냥 시뮬레이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뮬레이션한 결과, 특히 파형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측정을 해서 그게 어떤 조건에 맞는지를 봐야 돼요. 물론 이게 뭐 측정할 수가 몇 개 안 되면 눈으로 보고 그냥 재겠죠. 우리 실험할 때 하듯이. 근데 이 수가 많아지면 이제 사람이 할 수 없고 자동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정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프리미티브들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모델에서는 회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전압 소스, 저항, 캐패시터, 뭐 트랜지스터, 뭐 이런 것들을 프리미티브 가지고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회로의 기능들을 표현하는 프리미티브들, 뭐 덧셈, 뺄셈, 필터, 뭐 비교기, 뭐 등등, 샘플링 등등등.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걸 표현만 하기 때문에 시스템 베릴로그 언어 자체의 전문가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프리미티브 설명드려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표현하는 아날로그 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락 레벨 모델, 또 하나는 서킷 레벨 모델. 조금 어려운 뭐 문서들에서는 시그널 플로우 모델, 컨서버티브 시스템 모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블락 레벨 모델은 이와 같이 블락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표현하고요. 신호들이 한 방향으로만 전파를 해요. 무엇인가 하면 각 블락은 입력 신호를 받아서 출력 신호를 계산합니다. 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죠. 베릴로그는 기본적으로 이것만 해요. 그래서 리얼 노멀 모델로 아날로그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아날로그 회로들을 달아다 보면 이렇게 신호가 한 방향으로 잘 가지 않아요. 가끔은 출력에 있는 애가 입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신호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뒤에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걸 표현하려면 아무래도 아날로그 회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는 증폭기의 모델이 되겠는데 내가 이 뒤에다가 뭐 캡을 더 달았든지 뭐 저항을 더 달았든지 하면 이 앰프 자체의 특성이 바뀌죠. 게인도 바뀌고 밴드위스도 바뀝니다. 예, 그런 거 하려면 이와 같이 어떤 회로 엘리멘트들의 조합으로 회로를 표현하고 각 노드의 전압, 각 브랜치의 전류를 한 번에 계산하는 그런 시뮬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게 스파이스예요. 스파이스가 그 역할을 하는데 X 모델에서는 똑같은 기능을 베릴로그 상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거의 베릴로그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툴입니다. X 모델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회로가 있어요. 캐패시터 두 개가 스위치에 의해서 한 번은 직렬, 한 번은 병렬 이렇게 연결되면서 입력 전압을 반으로 나눠요. 네. 근데 이런 회로를 뭐 아까 보여드린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서 전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좀 애매한데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지금 아직 시스템 베릴로그의 어떤 그 언어를 설명 안 드렸는데요. 그냥 보시면 요 전체를 뭐 SC 컨버터라고 하는 회로라고 이름을 적고요. 거기에는 인풋, 아웃풋, 클락 두 개, 인풋 입출력 포트가 있고 그 안에는 스위치 4개가 있고,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캐패서 2개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그럼 얘가 요 회로 동작 그대로 해요. 혹시 스파이스를 보신 분이라면 이거 거의 스파이스 넷리스트네. 신텍스만 다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아날로그 회로를 모델링한다 그러면 아날로그 설계를 좀 해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회로는 비선형적인데 개인이 일정하지 않은데 신호가 뭐 크게 들어오면은 뭐 달라지는데 그거 모델링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래 모델링 하는 거 알려줄게 하면서 막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그러면 반응이 뭐냐면 그래? 되네. 근데 그거 너무 어려워 보니까 나 안 할래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어떻게 하냐면 비선형을 원하세요? 트랜지스터를 쓰세요. 모든 비선형적인 특성은 트랜지스터에서 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그대로 표현하면 이 회로가 가진 비선형적인 특성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건. 그 다음에 나 지나갔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로딩 이펙트. 그러니까 이 앰프의 뒤에 추가적인 로드가 더 달렸을 때, 저항이 달렸거나 캡이 달렸을 때 이 앞에 있는 회로에 미치는 영향들을 또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X 모델을 리얼 넘버 베릴로그와 베릴로그 A하고 비교한 표인데요. 뭐 베릴로그 A부터 말씀드리면 베릴로그 A는 스파이스, 아날로그 시뮬레이터인 스파이스에 기반한 모델링 언어고요. 그 때문에 장점은 스파이스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스파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베릴로그 A도 느려요. 그리고 아까 디지털한 사람들이 이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세는 아직은 리얼 넘버 베릴로그인데 아직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일정한 타임 스텝을 가진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속도나 정확도가 이 타임 스텝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어쩔 때는 스파이스보다도 느려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하는 이유는 디지털 사람들이 그래도 이건 베릴로그야. 내가 좀 아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은 그 아까 보였던 블락 레벨 모델만 표현할 수 있고요.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X 모델은 같은 시스템 밸류 기반이지만 사건 구동 방식에 의해서 속도가 빠르고 정확합니다. 타임 스텝에 관계없이. 그리고 펑셔널 모델, 블락 레벨 모델뿐만 아니라 회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들을 조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모델링 만드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고생하신 분들이 별로 쉽게 넘어가요. 자, 그러면 좀 모델링 하는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델링에는 크게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디지털에서 똑같아요. 예를 들면 탑다운은 제가 아이디어에서 회로를 만들기 전에 모델을 한다고 했잖아요. 디지털에서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RTL 코딩. 그러니까 디지털 하는 사람은 거의 99% 내가 뭘 만들겠다 그러면 베릴로그 코드를 짜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게 탑다운 모델링이에요. 그 다음에 바텀업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인버터, 낸드 게이트, 플립플랍 회로를 만들었는데 이거 갖고 사람들이 합성하려면 모델 수출해야 되겠어. 이게 바텀업이에요. 그래서 둘은 항상 같이 쓰입니다. 이 각각을 하기 위해서 탑다운 모델링 위해서는 글리스터 그리고 모델젠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바텀업 위해서는 모델젠이 유용한 툴인데요. 먼저 글리스터에서 설명을 드리면 케이던스 볼추어스 환경에서 X 모델을 쓸 수 있는 구위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스키매틱 형태로 작성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모델젠으로 모델도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설계자를 위한 툴이에요. 그분들은 이 스키매틱 에디터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모든 걸 다 이 안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프리미티브들이 이렇게
그 스키매틱 상에서 심볼로 불러다 쓸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로 제공되고 있고요. 각 프림프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설명도 이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습해 보시겠지만 DOC라고 하는 뷰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예쁜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상에서 내가 이 회로를 어떻게 테스트하겠다라고 하는 테스트 벤치도 쉽게 구성할 수 있고, 그를 이용한 시뮬레이션도 수행할 수 있고요. 파형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가끔은 많이는 안 하시겠지만 가끔은 일부는 X 모델, 일부는 스파이스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함께 시뮬레이션 돌리는 코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이걸 제가 아주 장려하지 않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스파이스를 일부만이라도 쓰는 순간 모든 전체의 시뮬레이션 속도가 스파이스의 속도로 끝나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어디에 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모델을 했다. 근데 이게 정확한지 판단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모델을 한 번은 이 모델을 같은 테스트 벤치를 갖고 두 번 테스트를 하는데 한 번은 이 X 모델로 갖고 테스트를 하고요. 두 번째는 스파이스 회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결과가 똑같은지 비교를 합니다. 근데 정말 똑같으려면 이 지금 쓰고 있는 나머지 부분이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X 모델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스파이스로 돌릴 때는 X 모델과 스파이스를 섞어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Virtuoso Schematic Editor에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스파이스 돌릴 때 요 AD라고 하는 환경을 쓰는데 X 모델도 여기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쓰던 버튼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AD 환경에서 가능한데 요거를 쓰시려면 케이던스에서는 요걸 또 이제 자기네 툴이라고 여기다가 다른 툴을 쓰려면 추가 라이센스를 사야 돼요. 오아시스라는 라이센스. 당연히 대부분의 회사들은 갖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쓰는 라이센스는 아이덱에서 오잖아요. 아이덱에서는 아직 이 라이센스는 배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에서도 아마 못 할 거예요. 근데 AD 환경을 좋아하시면 AD 환경 안에서도 X 모델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토픽으로는 이제 바텀업 모델링 얘기할 텐데요. 보통 바텀업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이 두 번째 걸 생각을 해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나는 이 회로가 증폭기인 줄 알아. 나는 이 회로가 발진기인 줄 알아. 이렇게 그 회로가 하는 거를 딱 미리 AI가 와서 디텍트를 한 다음에 그래?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나는 증폭기를 표현을 하겠어.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파라미터들 이득은 얼마인지, 폴 값은 얼마인지, 제로 값은 얼마인지를 좀 자동으로 알아서 모델 딱 생성. 그걸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아직은 완전 자동화하기는 힘들어요. 생각해봐도 힘들겠죠? 보통 사람이 회로 딱 봐도 뭔지 잘 모르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자동화한 거는 그 위에 있는 스트럭처럴 모델링 방식입니다. 얘는 뭔가 하면 여기 있는 초록색 블록들이 만약에 난 얘네들은 뭔지 확실히 안다. 얘는 더 센 기야. 얘는 내가 확신을 갖고 모델링 할 수 있는 블록들만 모델링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블록들을 이어서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일 쉬운 예는 뭐냐면요. 우리 회로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 저항, 캐패시터 이런 것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서 어떻게 모델링하는지 배우잖아요. 트랜지스터식 배우잖아요. 저항식 배우잖아요. 캐패시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저항값, 캐패시터 값, μN, Cox 이런 값, 파라미터 값만 있으면 그런 소자들의 동작이 표현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X 모델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회로들이 이런 소자들의 조합으로만 표현된다. 그러면 그 소자들을 각각 모델링하고 나서 이어붙이면 돼요.
그냥 그 회로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그게 스트럭처럴 모델링입니다. 장점은 뭐든지 된다. 단점은 너무 로우 레벨이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원래 회로에 있었으면 모델에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는 좀 느립니다. 속도는 이게 훨씬 빠른데 뭐 자동화하기 쉽다는 장점에서 처음에는 요거를 먼저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자동화 되겠네. 그냥 회로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다 알아내가지고 각각 모델을 생성하고 원래 회로에 있던 것처럼 그대로 이어붙이면 모델이 나오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하는 툴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스트럭처럴 모델을 생성을 했습니다. 요즘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아까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펑셔널 모델도 추출을 합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겠고요. 그 모델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은 다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출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추출된 모델은 X 모델 상에서 빠르게 동작을 합니다. 뭐 모델 제닛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쓰기가 너무 쉬워요. 그게 사실 함정인데 예를 들면 이런 회로가 있다.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 메뉴를 클릭하시거나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그냥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네.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게 OP앰프 회로인데 여기에도 저를 클릭하면 이런 모델이 나오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안에 보면 N-MOSFET,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있고 캐패시터가 있고 P-MOSFET이 있고 등등등. 그래서 여기 OP앰프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 캐패시터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열했어요. 모델제는 뭐 했냐?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 얘를 지금 스파이스 시뮬을 통해서 피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버튼 누르는 것만으로 이런 모델을 생성했는데 장점은 뭐냐? 얘가 다 돌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OP앰프를 가지고 오픈루프에서 동작한다. 입력에다 작은 사이너소이드를 넣었다. 그러면 출력은 이 OP앰프는 오픈루프에서는 게인이 크니까 굉장히 큰 스윙을 하겠죠. 사실은 사인처럼 보이고 싶은데 위에는 VDD 전압이 있고 아래는 그라운드 전압이 있으니까 이렇게 클리핑 되겠죠. 그런 현상까지 다 표현이 돼요. 네, 그냥 버튼 하나 눌렀을 뿐인데. 그리고 그 회로를 또 이렇게 저항 피드백을 넣어서 뭐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저항의 비율만으로 그 게인이 결정되는 그런 동작을 하고요. 이제는 선형화돼서 사인 파일만 넣으면 사인 파일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 생성 툴들은요. 회로가 있으면 나는 이런 데 쓸 거니까 요거에 맞춰서 생성해줘. 그래서 여기 이 테스트 벤치를 다 만들어줘야 되고요. 뭘 측정할 건지도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스트럭처럴 모델링 방식의 장점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알면 돼요. 네. 근데 단점은 좀 느리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습하겠지만 요즘에는 모델전에 User Defined 모델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얘는 뭐냐면 뭐 이런 회로가 있는데 뭐 다 트랜지스터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부분은 뭔지 확실히 알아. 얘 괜히 트랜지스터로 표현하지 마. 네, 이러면 얘는 그냥 일정한 전압을 생성하는 부분인데 뭐 그냥 전압 소스 하나로 표현해.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모델제는 모르죠. 네, 가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얘는 볼티지 레퍼런스야 라고 매핑을 해줍니다. 얘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야, 디퍼런셜 주폭기야 라고 매핑을 해줍니다. 그러면 모델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펑셔널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원래 하던 대로 그 스트럭처럴 모델을 생성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펑셔널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회로 여러분들이 오늘 실습할 내용인데요. 이거 발진기예요. 네, 굉장히 복잡한 발진기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얘를 딱 묶어서 얘는 옥슬레이터니까 괜히 트랜지스터 레벨로 하지 마 라고 하면 이렇게 매핑을 하는데요. 묶고 나서 얘는 옥슬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 이렇게 됩니다. 하면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아주 간단한 펑셔널 모델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당연히 속도죠. 오늘 할 내용인데
PLL에 이 회로들을 다 CLM, Circuit Level 모델로 하면요. 스파이스보다는 빠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돌릴 시뮬레이션 중에서는 가장 느린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다 뭐 1분 이내에 끝나는데 얘는 한 20분? 예. 그런데 이 옥슬레이터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UDM 가지고 펑셔널 메모리를 매핑하면요. 다시 2분 안에 들어와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모델젠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 CLM과 UDM을 이렇게 잘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조금 뭐 정리를 드리면 일단 X 모델은 제가 오타가 있네요. 시스템 베릴로그 UDM이 아니고 UVM. 시스템 베릴로그 같은 디지털 검증 환경과 연동하는 빠르고 정확한 아날로그 시뮬레이터입니다. 제가 요 오타가 있었는데 UVM인데요. UVM 뭐냐면 시스템 베릴로그라고 하는 언어가 그런 테스트 벤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 벤치들을 라이브러리화했어요. 야, 우리 각자 다 똑같은 거 만들고 있지 말고 공유하자.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게 UVM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베릴로그 한다 거의 대부분 UVM을 씁니다. 왜 안 쓰겠어요? 다 공짜인데. 그죠? 그래서 X 모델은 그런 환경 안에서 아날로그를 포함해서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툴이고요. 뭐 예를 들면 베릴로그 A나 리얼 넘버 베릴로그에 비해서 빠른 속도, 뛰어난 정확성을 가지고 펑셔널 모델과 서킷 모델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의 유일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툴과 대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들을 다 어려워하시는데 글리스터와 모델젠은 이런 모델들을 탑다운 방식 또는 바텀업 방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케이, 없으시면 휴식을 지금 10시 22분이니까 휴식을 10시 40분까지 하시고요. 10시 40분부터는 옆에 있는 실습실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진행할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뭐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실습해 보는 거가 되겠고요. 네, 뭐 조금 일찍 끝날 가능성이 약간 보이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내용도 조금을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